안녕하세요. 조사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직원을 채용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신종 업종들도 많고 이제 가볍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다음에야 직원 채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, BJ 이런 식으로 1인 미디어 창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창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웹소설 작가 뭐 아니면 웹툰 소설, 웹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이제 컴퓨터 하나 놓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도 없이 이제 뭐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진짜 막 취미 생활 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 이제 좀 외형이 좀 커진다 싶으면은 좀 더 이제 퀄리티를 높여보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투자를 막 결심하게 되죠. 근데 그렇게 투자를 결심하게 되다가 가장 이제 흔하면서도 가장 막막한 투자 분야가 바로 이 사람에 투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원을 고용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. 뭔가 스펙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을 이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사람이 진짜 되게 막 고민 끝에 직원을 막 채용을 하면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. 야, 이 일을 시켜도 과연 직원이 잘 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켰는데 야, 이 단순한 거를 왜 못하지?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 채용이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완전 이제 소규모 이고 처음에 이제 사람을 뽑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요. 왜 내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가?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직원을 뽑으면은 이 직원을 뽑기 때문에 내가 뭐가 좋아지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직원을 뽑는 게 내가 일단은 고정비가 매달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내가 수익에 도움이 될까?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타이밍에 이 직원이 꼭 필요할까?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난 직원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.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직원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?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. 일단은 내가 직원을 왜 써야 되는지가 명확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직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이제 공개 채용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인이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검증된 누군가를 뽑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일장일단이 있어요.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정말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겠죠. 근데 이제 상대방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뭐 직장인이라든가 가정주부야.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맞아. 근데 이제 일을 잘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뭐 사람인이라든가 알바 천국 이런 데서 그냥 공개 채용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 생각보다 이제 내 성에 안 차면은 죄송한데 저랑 이제 같이 일하긴 좀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완전 지인이잖아요. 그러면은 거절하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. 굉장히 뭐 중간에 이제 그 소개시켜준 사람도 되게 무한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부담이 된다 싶으면은 그냥 공개 채용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은 이 직원을 내가 뽑을 때 급여를 얼마를 주고 뭐 상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돈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. 자, 일단은 급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오픈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아니야, 좋다가 아니고, 요거는, 그냥 오픈을 무조건 하세요. 왜냐하면은, 애매하게 하면은 오해가,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면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 뭔가 급여 문제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끝나면은 직원들이 이제 나중에 뭔가 트러블이 생기니까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
처음부터 그냥 오픈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돈을 못 주겠다. 또는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돈을 주겠다.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상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양한 이제 기준에 의해서 상여를 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상여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상여는 결국에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노무사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어떤 대기업에 연차가 되게 오래되신 어떤 그 인사 담당자분들한테도 제가 막 항상 물어봐요. 어떻게 이제 성과를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답은 이제 한결같아요. 이제 진짜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은 거의 뭐 노벨 평화상 아니면 뭐 경제 뭐 이런 관련된 어떤 노벨 경제학상 이런 것들을 줘야 될 정도로 진짜 어려운 분야다.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. 근데 이제 내가 막 처음 시작하는데 성과를 그걸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직원을 뽑는다면은 그냥 처음에는 나는 성과급이 일단은 규정 자체는 없다.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정말 나중에 좀 잘 됐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뭐 내키는 대로 좀 약간 챙겨주신다거나 차라리 이게 현실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좀 약간 직원들을 채용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야, 이거를 기준으로 얘네들한테 성과 평가를 하면 좋겠다. 이러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죠. 처음부터 내가 정확한 어떤 성과의 기준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급여를 책정을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사장이 요구하는 거, 내가 이 직원한테 뭘 시켜야 될까?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. 자,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좋게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받는 만큼 일하는 게 기본이에요. 그러고 이제 사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가 주는 만큼 일을 시켜야겠죠. 그런데 이제 직원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막혀요.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시켜야 될까? 이거부터 좀 되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해서 왔대. 그래가지고 경력이 좀 있어요. 그러면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진짜 막 딱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사장도 답답한데 사실 직원이 진짜 제일 답답해요. 그러니까 직원이 차라리 뭘 했으면 좋겠다는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착착착 처리를 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사장이 이거는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 안 했니?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잘 하고 있는 건가?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은 일단 그거를 최소한 다 해결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야, 내가 이 사장이 준 일을 되게 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니까 되게 만족감도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, 그러니까 직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윤곽을 잘 잡아줘야 된다. 사실 이제 사장은 직원을 뽑고 난 이후에는 그 직원들한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정해주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진짜 사장이 해야 될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어, 그 직원을 뽑은 이후에 사장이 할 일은 그거다. 직원이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거. 네. 이게 사실 직원 채용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, 직원을 채용을 했다면은 근로계약서를 잘 쓰세요. 네. 꼭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당연히 뭐 어떤 과태료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, 그거를 넘어서 이제 근로계약서가 좀 잘 작성이 돼 있잖아요.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일단은 회사의 사장을 최소한 무시는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근로계약서가 되게 잘 짜여 있잖아요. 그러면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조그만 규모이긴 하지만 이 사장님이 진짜 되게 뭔가 진심이 느껴진다.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지도 않고 이제 좀 체계가 잡혀 있는 느낌이다. 적어도 이 회사의 사장님은 우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구나.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실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받는 첫 인상이 물론 면접도 있긴 한데 요런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조차도 어떤 첫 인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. 어,
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잘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상 이제 되게 좀 가볍게 알아본 직원 채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초보 사장님들, 그러니까 소규모 사장님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그러니까 제작을 하게 됐어요.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,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실무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결국에는 찍게 될 텐데 일단은 당분간은 제가 좀 가볍게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.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네,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이상 조 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